농협 조합장들이나 이사들의 자녀가 다른 농협에 무시험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새만금 저어세를 위해 막대한 돈이 드는 인공서식지보다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기존 당선작과 달리 올해는 현대사회를 비트는 소설이 당선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협 조합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합장 자녀를 주변 다른 농협에서 시험도 없이 채용해주는 방식입니다. 도내 농협에 취직한 조합장 자녀 절반 이상이 이런 무시험 전형이었는데 마치 품앗이를 방불케 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에 있는 한 농협은 지난 5년 동안 도내 다른 농협에 현직 조합장 자녀를 3명이나 채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조금 점수를 더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위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6명인가 그래요. 완주와 지난 부안의 다른 농축협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농협 전직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자녀를 비슷한 방식으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에 있는 농협 2군데에는 조합장 자녀들이 상대 조합에 나란히 채용된 일도 있는데 적법한 채용이라는 해명입니다. 경력 있는 애들을 뽑았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으로 얘가 기능직이나 정기직으로 간 게 아니고 알바 파트타임으로 갔어요. 국회 황주홍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이런 취업 사례가 1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시험 전형인데 면접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조합장인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다양한 업무 특성 때문에 무시험 전형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투명한 채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저새 보호를 위해 새만금 갯벌 보존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돈이 많이 드는 인공습지보다는 매립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저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갯벌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새들이 모여있는 사공구를 매립하지 않고 갯벌로 유지하면 환경생태용지 조성에 드는 비용 1조 원 가운데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건 판단을 할 사항이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본부한테 이 내용 보고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갯벌 보존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공구를 매립지에서 제외하더라도 인근 땅을 산업용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공구는 산업단지 분양 저조 등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매립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갯벌 보호 선례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몇 년 전 인천 송도지구 매립 당시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먹이터인 갯벌 보호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남겨진 갯벌이 있기 때문에 남동 유수지의 번식지를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얼마 안에도 남아져 있는 것이 이 저어새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는 10일 예정된 환경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이 저어새 서식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새만금 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농생명용지 일부를 대규모 농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조성하고 있는 농생명용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만금 개발청 청사 이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MOU와 관련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장 대신 정부 측 인사로 참여했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 삼성 측 증인 채택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위의 한 의원은 삼성 측에서 전국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조건하에 새만금 양해각서 체결 상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제안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잔치인 전국체전이 충청남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첫날부터 선전을 거듭하며 한 자릿수 순위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하키 경기가 펼쳐진 충남 아산의 경기장. 우리 고장을 대표해 출전한 김재호고 선수들이 광주여고를 맞아 왕성한 기량을 자랑합니다. 쉴 새 없이 골문을 위협하고 시종일관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끌어갑니다. 장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좋네. 멋지고 젊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유도 경기장에서도 전북 선수들의 선전은 계속됩니다. 상대의 견제 속에서도 유감없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합니다. 체전 2년 연속 뛰게 돼서 기분은 좋고요. 그동안 훈련한 게 시합 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체육인들의 최대 대회인 제97회 전국체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은 46개 종목에 1178명이 출전했습니다. 목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 9위입니다. 첫날에는 산악자전거에 출전한 권진욱 선수가 본의 첫 금메달을 안기는 등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육상과 펜싱 등 강세 종목이 진행되는 일요일부터는 하루 최대 40개 이상의 메달도 기대됩니다. 저희가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희가 당초 9위 목표에 틀림없이 달성을 해서 도민들한테 즐거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선수들의 피땀 어린 열정이 막을 올린 체전에서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 8.4mm, 임실 8, 전주 5.8mm 등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빗줄기가 점차 굵어져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60홀을 기리는 혼불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당선작은 기존의 역사물과 달리 현대 사회를 통찰력 있게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다양한 공연을 곁들여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 혼불 문학상 시상식. 등단한 지 10여년 만에 큰 상을 받게 된 작가는 감격에 겨워 상을 품에 안습니다. 감시사회나 다름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스파이들의 암약을 통해 현대인의 절망적인 삶을 묘사한 고요한 밤의 눈. 박주영 작가는 나로부터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그려내며 제6회 혼불 문학상 당선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가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큰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꼭 기억하고 그 힘으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74편이 응모하는 등 갈수록 권위를 더하고 있는 혼불 문학상. 이번 작품은 역사물이 줄을 이뤘던 기존의 당선작과는 다르게 현대사회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다뤘습니다. 혼불의 어떤 다른 면, 즉 현재성을 이어받는 그런 현대소설이 당선작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제정된 혼불 문학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을 넘어 한국 문학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듯 비가 내리면서 가을도 무르익고 있는데요. 때맞춰 임실 치주와 정읍구절처 등 가을 축제도 잇따라 시작됐습니다. 주말 축제 현장 한범수 기자가 안내합니다.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젖소 주위에 모여 우유짜기 체험에 나섭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에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우유와 크림을 섞어 직접 치즈를 만들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긴 마찬가지. 평소에 빵에 크림치즈 발라먹는 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드니까 더 재밌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공원 마당에선 임실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한창입니다. 난타 공연의 격렬한 리듬이 시선을 사로잡고 풍물 놀이패의 구성진 장단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화합하고 또 흥이 나고 풍물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걸 다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임실엔 치즈축제. 주말인 내일은 치즈 요리 경연과 피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읍에선 오색 빛깔의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코스모스와 구절초 등이 활짝 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자아냅니다. 이 밖에도 고창에서는 모양성제가, 남원에서는 흥부제가 열리고 있어 주말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 행위가 지난 5년간 도내에서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안 의원은 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자에 대해 재입주를 제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잦은 가을비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를 기록해 한 달 전 42%를 크게 웃돌아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와 일선시군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과 어린 물고기 포획,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 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배경이 무엇인지. 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쌀값 대책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의 배경과 의미, 부작용 등을 짚어보고 장기적인 쌀 대책을 함께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전부터 파행을 겪었던 도지역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뒤늦게 재개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다 저녁 7시 20분부터 재개됐지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며 공방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국비 미교부로 해를 넘긴 사업은 83건에 2,430억 원으로 인천, 경남,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원 배분 처리 기준과 자금 배정 원칙을 마련해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전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무분별한 도심 개발 중단과 출산, 육아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담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